네, 불평등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불평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였습니다. 맞느냐라기보다는 불평등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과제는 관점의 차이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했습니다. 이 기능론적 관점이고 이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동기부여, 불평등은 뭐에 따라서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동기부여의 하나의 구조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은 요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논리를 세우고 시작해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능력과 역량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차등 보상이 되고 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동기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등 보상이라고 하지만 차등 보상이 결국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번 불평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동기로 작동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져 버리면 여기에서 차등 보상이 무슨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이해하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사례였죠.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조 측의 입장이었고, 요거는 경영자 회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입장이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작하겠는가라는 관점을 정했다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중간에 이제 이것이 바뀌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여는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거는 이거 자본 투입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술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많이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게 그냥 인센티브로서 동기부여로서 작동을 해야지 이게 정해진 만큼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좀 여러분의 입장도 많이 갈렸죠. 그래서 이게 정당한 이제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많은 친구들은 나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투자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이윤을 회사에 유보하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회사의 경쟁력이 보장이 되고 경쟁력이 보장이 되어야지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가의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다. 그러면 이 기여분에 대한 보상, 이 노동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이 곧 투자다. 그런 관점에서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런 관점이었죠. 여러분이 이야기한 바가. 그러면 세 번째 과제는 또 뭐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는가였습니다. 이게 기업만 혹은 노동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세금을 깎아줬다.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했다. 협력업체가 희생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냈다. 사회 전체가 배분 받아야 되는 조건은 아닌가. 질문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적절한 평등의 관점이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업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이게 사회나 국가가 이 기업한테 강요를 해서 되겠는가? 기업이 선택할 문제지 라고 했던 의견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지원을 했다 해가지고 다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지원해줬다고 해서 다 성과를 내느냐, 이 성과라는 것은 기업의 역량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기업의 역량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기업의 몫이다. 옆에서 뭘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지원해줬다고 다 성공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민스럽죠. 근데 이제 또 이게 구분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투자고, 그럼 여기 해가지고 성과가 나온다. 그럼 성과가 나왔으면 이 성과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이익이 자연스럽게 배분되지 않느냐, 그걸 또 다시 내놔라 라고 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그렇지만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중소기업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대기업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좀 정의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뭐 이게 준다고 해가지고 이 배분한 것들이 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세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환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 깎아준 거는 또 환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적으로 세금도 물리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 사회가 이것을 고르게 혜택을 보는 건 또 어떻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둘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불평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느냐, 기여에 대한 배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불평등 관계에서 이걸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가. 요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한번 볼까요? 연속해서 보면은 다음 주제가 그 묶이는 주제인데요. 이게 뭐 두 번째 거까지라고 하긴 했는데, 두 번째 거라기보다는 묶인 거죠. 불평등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럼 계급과 계층입니다. 계급과 계층. 이건 뭐 잘 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론하고 계층론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계급론은 노동과 자본으로 보는 것이고, 두 개의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고, 계층론은 이제 뭐 이게 재산, 지위, 권력,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현상 이분법적이다 해가지고 요거라 그랬습니다. 급층, 급층 이렇게 갔죠. 여러분이 좀 잘 안 됐던 게 요거죠. 불평등 집단 간 수직적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계급론에서는 계급 이동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둘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증오하는 계급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노동계급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자본가 계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자본가 계급은 자기가 노동계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떨어지지 않을 장치들, 노동계급이 올라오지 못할 장치들을 해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고 요게 바뀐다는 것은 계급투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두 번째는 요거를 한번 평가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급론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계층론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계급론이 계층론을 비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이제 적절한 비판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모든 것은 계급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부의 크기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력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가 부와 뭐 지위 이게 권력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흔하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해 가지고 지위나 권력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좀 상호 독립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아니다. 결국에는 생산 수단이 출발이다. 경제적 측면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 맞다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 과제는 구체적인 사례죠. 갑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요 두 관점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 고깃집을 운영했죠.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가 되었죠.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갔습니다. 무소속으로 갔네요. 돈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해졌습니다. 관계망도 상승되었죠. 정당에서 러브콜도 모았습니다. 계급론적 관점에서 지금 잘 했습니다. 계급론적 관점에서 이 사람은 계속 노동계급이죠. 자영업자는 계급론적 관점에서 자본가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이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거였죠. 잘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상황은 변했지만 이 사람이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계층론적 관점에서는 재산은 많이 줄었는데 위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존경은 올라갔죠. 그리고 정치 권력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 정당과 러브콜, 선거에도 나가고 영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계급적 지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전한 상태이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한 상태라고 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을 해본들 정당이들 여전히 돈 없으니까 다음 선거에도 떨어질 거야. 권력을 못 가져. 인기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야.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 상황에서 있는 것이고, 이게 인지도라는 것이 계급적 연대로 봐야지 이걸 별개의 위신이나 이런 걸로 판단해서는 곤란해.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한 계급 간의 연대감이 확산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거 보는 거죠. 근데 문제
계층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위신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사회운동하면서 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계층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고깃집 접었다. 재산은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그런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합적이다. 다음 선거에 다시 후보가 되어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정당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해줬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좀 불평등을 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